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노인병 전문의로 일해온 정은아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가장 바쁜 계절이 언제일 것 같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겨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제 진료실이 가장 분주해지는 건 바로 여름입니다. 특히 폭염이 시작되는 7월부터 8월 초까지는 하루에도 몇 분씩 어지럼증이나 탈수, 심지어 열사병 증세로 들것에 실려오는 어르신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엔 땀도 거의 흘리지 못한 채 의식이 희미해진 분들도 계시고 목이 마른 줄도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누군가 곁에 있었다면, 물을 한 잔만 더 마셨더라면. 그 아쉬움이 매년 반복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름이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밥맛이 없고 심장이 더 두근거리진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자녀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름은 견디는 계절이 아니라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분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내는 방법부터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는 식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외로움과의 거리두기까지 이 모든 내용을 담았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여름이 노인에게 더 위험한 계절이 되었을까? 여러분, 여름이면 왜 그렇게 숨이 턱 막히고 몸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한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단순히 더워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위에 덜 민감해지고 그만큼 더위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보통 땀을 흘리며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접어들면 피부의 땀샘 활동이 줄어들고 혈관의 확장 능력도 떨어지면서 체온을 밖으로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몸 안에 열이 점점 쌓이는데 그 열을 밖으로 뺄 출구가 막히는 거죠. 게다가 노인분들 중에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질환은 혈관을 더욱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 열을 느끼는 신경 반응도 둔하게 만들죠.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안 마셔도 된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목마름이라는 감각도 노화되기 때문에 몸이 이미 탈수 상태인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80세 어르신이셨는데 폭염주의보가 있던 어느 날 혼자 집에 계시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은 그날 아침 이후로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더우니까 뭘 먹기도 싫고 귀찮아서 선풍기도 안 틀고 계셨던 겁니다. 가족은 직장에 있고 혼자 사는 집안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더웠죠. 다행히 이웃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문을 두드려 응급차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열사병 진단을 받고 며칠을 병원에서 회복하셔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자 수는 2,400명이 넘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일수록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탈수나 열사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름은요, 젊은 사람에겐 그저 덥고 귀찮은 계절일 수 있지만 노년층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의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고 심지어 손발이 떨리거나 몸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괜찮다는 착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어도 언제나 스스로를 괜찮다고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조용히 열이 쌓이고 서서히 탈수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여름이 시작되기 전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폭염 경보가 울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들, 그리고 밖에 나가야 할 때 꼭 챙겨야 하는 필수 행동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여름만큼은 무사히 건강히 시원하게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이면 종종 뉴스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보 그저 듣고 넘기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 알림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의 차이 알고 계신가요? 폭염주의보는 낮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몸이 지치기 시작하는 경계선이죠. 폭염경보는 낮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됩니다. 이때부터는 건강을 해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있다면 기상청 앱이나 문자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TV 아침 뉴스나 라디오 날씨 방송을 하루 한 번만이라도 꼭 확인하세요. 특히 전날 저녁과 아침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폭염은 예고 없이 갑자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폭염 알림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뭘까요? 첫째, 오늘 외출 계획이 있다면 다시 점검하십시오. 정말 꼭 필요한 일인가요? 마트에 가는 일, 은행에 들르는 일, 하루 이틀 미뤄도 되는 일정이라면 과감히 취소하셔야 합니다. 둘째,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시간대를 조정하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이 시간대는 절대 피하셔야 할 위험 구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다녀오시고 점심은 무조건 실내에서 드시는 걸 원칙으로 삼으세요. 셋째, 외출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병입니다. 작고 가벼운 생수라도 꼭 하나 들고 다니세요. 다음은 양산 또는 챙이 넓은 모자. 머리와 목덜미를 보호하면 열사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밝은 색의 헐렁한 옷. 땀이 배출되고 햇빛을 반사해 체온을 덜 올려줍니다. 또 한 가지. 누군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작년 여름, 경기도에 사시는 78세 어르신이 혼자 마트에 다녀오시던 길에 부디 오늘 영상 내용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집 안에서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실천 팁들,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여름을 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번 여름은 우리가 서로 지킵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니까요. 이제부터는 밖이 아닌 집 안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밖에 안 나가니까 괜찮아. 그냥 선풍기 하나 틀면 돼. 하지만 실제로 폭염으로 쓰러진 어르신들의 절반 이상은 집 안에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창문을 꼭 닫고 커튼도 없이 햇볕을 그대로 받으며 바람 하나 통하지 않는 집 안에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신 분들, 몸속에 쌓인 열은 빠져나갈 틈이 없고 물이 귀찮아 마시지 않다 보면 조용히 탈수가 진행되죠. 그래서 오늘은 전기요금 걱정은 줄이면서도 집안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꿀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은 비싸니까 아예 안 켜거나 선풍기만 하루 종일 틀어놓으시죠. 그런데 에어컨 온도를 26도 이상으로만 설정하고 선풍기를 함께 돌리면 전기요금은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도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약하게, 짧게, 선풍기는 계속 약풍으로 돌리는 방식이 오히려 전기요금 효율이 좋습니다. 둘째, 창문과 커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햇빛이 실내로 들어오면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갑니다. 아침과 저녁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낮에는 햇볕이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암막 커튼이나 밝은색 천을 이용해 햇빛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 안 창문 앞에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간단한 천을 고정해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냉감 소재의 생활용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원한 감촉의 패드나 이불, 쿨링 시트, 쿨 조끼 같은 제품들이 저렴한 가격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땀이 많은 분들은 의자 위에 쿨방석을 놓거나 냉수적신 수건을 목에 살짝 두르는 것만으로도 체감 온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넷째, 물이 닿는 생활 공간을 적극 활용하세요. 더운 날엔 샤워나 세안만으로도 몸속 열기를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발만 담글 수 있는 대야나 조격통을 준비해 30분 정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동사무소나 복지센터, 경로당, 공공도서관 등에서는 폭염 기간 동안 어르신을 위한 쉼터를 운영합니다.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한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쉴 수 있으니 집에만 계시지 말고 가까운 쉼터를 한 번쯤 들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몸은 생각보다 쉽게 지치고 또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면 그 어떤 에어컨보다 시원하고 그 어떤 병원보다 효과적인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하는지, 즉 식사와 수분 보충에 대한 건강한 여름 식단과 탈수를 막는 실전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여름, 무더운 여름.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잃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식욕입니다. 덥고 지치고 입맛은 떨어지고 혼자 드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안 먹고 말지 하고 식사를 거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식사를 소홀히 하면 몸속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서 탈수와 열사병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기본은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입니다. 우선 식사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많이 드시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영양은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 찬 음식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냉면이나 아이스크림, 시원하긴 하지만 위장을 차갑게 만들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이나 죽처럼 속을 덮여주고 수분도 함께 보충되는 음식을 하루 한 끼는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야채 넣은 된장국, 달쭉이나 쇠고기 미역국, 혹은 미지근한 보리차와 함께 먹는 간단한 밥상도 괜찮습니다. 둘째, 짠 음식을 피하면서도 소금기를 아예 배제하지는 마세요.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 나트륨도 함께 빠져나가 탈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간의 국이나 김치 한 조각, 혹은 된장처럼 발효된 식품을 함께 곁들이면 몸이 필요로 하는 전해질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분 섭취는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목이 마르지 않다고 물 마시는 걸 미루다 보면 이미 몸은 탈수 상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먹고 나서 한 컵, 오후 3시쯤 한 컵,
저녁 먹고 나서 또 한 컵. 하루 내 법만 정해놓고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안정된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만 마시기 힘들다면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무카페인 곡물차도 좋고,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도 하루 한두 번씩 간식처럼 챙기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카페인이 있는 커피나 당분이 많은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과하게 마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넷째, 어르신들이 흔히 드시는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 이런 제품은 탈수가 심할 때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마시면 당분이 높아 당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컵 정도는 괜찮지만 하루 내내 마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수분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건 소변색을 확인하는 겁니다. 맑고 연한 노란색이면 괜찮지만 진한 노란색이나 냄새가 강해졌다면 몸속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조금 더 일찍 물 한 모금, 국 한 숟갈을 챙긴다면 그게 바로 건강한 여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는 고독사와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은 혼자서 버티는 계절이 아닙니다. 함께 지켜야 안전해집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여름이 되면 의사인 저에게 가장 가슴 아픈 뉴스가 들려옵니다. 혼자 사시던 어르신이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아 이웃이 신고했고 집안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한 채 발견됐다는 이야기.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는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 딱 하루만 먼저 안부를 물었더라면, 단 한 통의 전화만 걸었더라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셨을지도 모른다고요. 더운 여름, 고독사는 조용히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더위 속에서 체온이 오르고 수분이 빠지고 몸이 탈진되면 정신이 흐려지고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분들이나 연락이 드문 자녀를 둔 분들, 또는 이웃과 왕래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위험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딱 하루 한 번,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잘 계세요. 오늘 뭐 드셨어요? 그 짧은 대화 하나가 위기 상황을 막는 알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자체의 안부 확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하루에 한 번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주변에 알려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가족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 진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여름철, 몸도 지치지만 마음도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먼저 문을 열어보세요.
당신의 안부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 꼭 준비해 두어야 할 여름철 응급 키트,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준비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여름이 무사히 지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에 집에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할 응급 키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몸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더위가 심한 날, 갑자기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흐르거나 몸이 축 늘어지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이미 위험 신호가 시작된 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것들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먼저 물, 생수 2~3병은 언제든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해 두세요. 침대 옆이나 부엌, 현관 근처. 어디서든 쉽게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쿨타월이나 냉찜질 팩입니다. 목이나 이마, 겨드랑이에 시원하게 감싸줄 수 있는 쿨타월은 열을 내릴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전자레인지용 얼음팩이나 냉장고에 항상 두는 찜질팩도 응급시에 도움이 됩니다. 체온계도 필요합니다. 특히 비접촉식 체온계는 열이 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초기 대응에 유용합니다. 휴대용 손선풍기나 작은 탁상용 선풍기도 응급 상황에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약통 안에는 본인이 복용하는 약 외에도 해열제, 소화제, 전해질 보충제를 꼭 챙겨두시고 약 이름과 복용법을 적은 쪽지를 약통에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휴대폰에는 가족이나 이웃의 연락처를 단축번호로 저장해두세요. 예를 들어 숫자 1번의 딸, 2번의 아들, 3번의 이웃 이름, 이렇게 저장해두면 비상시 누군가 대신 전화를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 옆에 이런 문구를 써서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긴급 시에는 이 번호로 연락해주세요. 나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119에 먼저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쪽지가 당신을 지켜주는 큰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이 무사한 여름입니다. 힘들게 무더위를 이겨내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하고 조심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가장 강한 방어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당신은 이미 준비의 절반을 끝내신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생수 1병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옮기고, 약통을 다시 정리하고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여름 당신이 아프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조용히 웃으며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도 소중한 삶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시원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나 혹은 내가 아끼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채널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드리길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따뜻한 마음은 서로에게 전해지니까요.